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지금 PPT 화면은 지금 네, 잘 송출되고 보입니다. 있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네, 예, 저 소개받은 일단 최수창이라고 합니다. 지금 PNU 드론에서 책임 연구원으로 있고 주로 이제 기체 개발 쪽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영상 기반 쪽으로 해서 어차피 드론이라는 게 시초가 이제 영상 쪽을 이제 촬영한다든가 이렇게 시작된 거라서 그 중심으로 해서 일단 전체적인 내용 저희가 스케줄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기술적인 거, 드론이 어떤 기술로 활용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현장에 저희가 나가서 촬영하시는 분들을 봐도 기술적으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 훨씬 결과물이 좋거든요. 일단 예, 안녕하세요. 그래서 기술적인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새 이제 촬영 쪽에 트렌드가 어떤지 그런 것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기술적 발전이 이제 촬영 쪽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거 제가 정리해서 일단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구나. 일단 뭐 저희가 이제 드론이라는 거 원체 많이 알지 않습니까? 이제 드론은 뭐 무인 항공기나 이제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으로 조정하는 걸 이제 보통 드론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가적으로 이제 이 비행체 플러스 지상에서 어떻게 관제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고, 촬영에서는 이제 드론을 조정하는 장치 플러스 이제 저 짐벌을 조정하는, 그러니까 카메라를 조정하는 그 이제 조종기 쪽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UAV나 뭐 UAS 그렇게 통합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특히나 이제 드론이 뭐 예전에는 이제 비행 쪽에만 이제 관련이 돼 있었다면은, 요새는 이제 유인 드론 그리고 뭐 수중에 들어가는 드론, 요새 수중 촬영도 많이 증가를 하더라고요. 드론을 사용해서 수중에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뭐 단순히 나는 것 말고도 그 센서가 달려 있고 뭐 자동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제 유무선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거를 이제 통칭적으로 요새는 이제 드론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유인 드론으로 해가지고 그 1인승 드론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던데, 볼륨 혹시 큰가요? 조금 제가 좀 낮출게요. 괜찮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혼자서 타고 조종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유인 드론 시대까지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에 360 카메라 같은 걸 달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비행하는 거를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해서 비행했고, 이게 시가 한 1억 5천 정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까 전에 뭐 말씀드렸듯이 드론의 시스템은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가 통칭적으로 산업용이라는 거 많이 쓸 때, 그 공공용이나 쓸 때 이제 많이 하는데, 플랫폼이라는 게 이제 비행체가 되겠고요. 비행체의 페이로드나 이제 RF 모뎀 이런 게 다 부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라운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라운드에서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촬영용이라고 해서 여기서 큰 틀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특히나 저 페이로드 쪽이 이제 카메라가 달려 있으면 우리가 보통 이제 촬영 드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저기에 그 컨테이너나 이런 게 달리면 이제 물류용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바뀌는 부분이라, 요런 이제 지상체와 이제 비행체가 공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드론의 이제 무인 항공기가 시작됐는데, 처음부터 시작된 이유가 촬영을 위해서였어요. 적진에 이제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그 무인기를 보내서 이제 정찰을 하고 위에서 카메라로 찍었을 때 어느 위치에 군부대가 있고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 무기로서 처음에 양상이 됐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폭탄을 투하한다든가 할 수 있도록 이제 진행이 됐고, 그래서 일단 뭐 거의 전쟁 무기식으로 대형화되고 자동화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소형화되고, 그 소형화가 되고 이제 정밀도가 더 높아졌죠. 직접도가 높아지면서 훨씬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드론 쪽으로 이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론의 시초가 그 혹시 여기서 닌텐도 위를 아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닌텐도 위라는 컨트롤러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현대 드론은 그 닌텐도 컨트롤러, 위 컨트롤러에 이제 저기 그 가속도 센서나 이렇게 자세 제어 들어가는 센서가 들어갑니다. 그 전까지 이제 일반인들이 그 센서를 구하기 힘들었는데, 그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컨트롤러를 분해해서 거기 센서를 가지고 이제 초기에 드론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휴대폰 기술이 발달하면서 휴대폰에 들어가는 그 초정밀
칩들을 활용해서 이제 지금 같은 사이즈와 지금 같은 크기의 드론, 이제 정밀도를 가지는 드론이 발전이 됐고, 이런 드론 기술들이 뭐 어떻게 이제 같이 또 공동으로 됐겠죠. 이제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나 이런 데도 이제 포함이 돼서 현재는 훨씬 많은 영역에서 이제 드론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드론의 요새 이슈가, 가장 큰 이슈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거든요. 인공지능인데 그 현재 단계는 인간이 기계를 도와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자동으로, 웬만한 것들은 다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드론이 판단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촬영 분야에서도 지금 뭐 1인 혼자서 자기가 이동하고 있는 거를 드론이 자동으로 쫓아온다든지 이런 기술들은 이미 거의 상용화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뭐 저희들끼리 이제 업계 사람들끼리 농담으로 하는 뭐 얘기 중에 한 개가, 이러다가 진짜 그냥 그 촬영 촬영이 잘 된 데이터들을 모아서 빅데이터 하면은 드론이 자율적으로 혼자서 촬영까지 하지 않겠느냐, 전경이나 이런 거는 나중 되면은. 그런 얘기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인공지능 쪽도 지금 뒤쪽 때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또 인공지능이 어떻게 촬영에 지금 활용되고 있는지, 기술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나오니까 그때 가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체 뭐 분류는 대략 이렇고요. 그다음에 크게 형태에 따라서 고정익, 회전익,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무인 항공기 형태로 분류가 되는데, 고정익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쓰던 이제 비행기 형태죠. 날개 형태로 달려가지고 비행기 형태인데, 얘는 이제 멈출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바람에 밀리면은 이제 기체가 밀릴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회전익 무인기, 저희가 이제 통칭 드론이라고 많이 부르는 게 이제 회전익 무인기죠. 이 무인 항공기는 호버링이라고 해서 가만히 멈출 수가 있고, 정말 3차원적인 기동이 가능한 이제 형태가 되고, 특히나 회전익 무인기가 발전되면서 저희가 이제 단순하게 과거의 촬영 기법들은 고정 무인기를 이용해서 이제 전경을 본다든지, 이렇게 이제 그 펼쳐진 환경을 천천히 팔로우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촬영이 되었다면은, 회전익 무인기가 바뀌고 나서부터 거의 3차원 이제 형태의 기동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촬영에 이용할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정익 무인기는 일단 고속의 장거리 비행이 괜찮아요. 그리고 고고도에서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넓은 전경이나 이제 조금 빠른 스피드를 요하는 촬영들. 그러니까 이번에 탑건 개봉한 거 보셨죠? 탑건에 보면은 그게 이제 따지고 보면은 그게 무인기는 아니지만 고정익 형태의 비행기를 활용해 가지고 F-18이 비행하는 거를 팔로우하면서 촬영을 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 고정익 무인기 상태이기 때문에 촬영이 가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회전익 무인기는 이제 거의 제자리 비행이가 수직 이착륙, 그다음에 뭐 심할 때는 이제 360도, 180도 이런 회전 비행까지 가능한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영상을 훨씬 더 많이 찍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드론이 활성화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촬영 영역에 대한 기존과 다른 좀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촬영들이 이제 활성화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멀티용 로터형 드론이고요. 그래서 뭐 드론의 형태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로터가 많이 달려서 무거운 카메라를 실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로터가 많이 달렸던 드론들을 많이 사용했고, 지금은 로터가 작고 그러니까 카메라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모터 기체 자체 사이즈가 작고 크기가 줄어들었지만 그 전보다는 훨씬 더 이제 고화질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드론들로 발전을 했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드론은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고정익과 수직 이착륙기의 장점을 활용해서 이제 드론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뭐 간단하게 이제 분류를 보면은 실내에서 사용하느냐 아니면 이제 레이싱 드론. 레이싱 드론이 최초에는 이제 일부의 레이싱 하시는 분의 거의 전유물이었는데, 레이싱 드론에 고사양의 카메라를 장착함으로써 요새 영상들만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레이싱 드론이 각광을 받으면서 저희가 이제까지 받지 못했던 이제 영상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전문가용 드론이나 이제 산업용 드론은 이제 보통 운송이나 이런 부분 쪽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활용 분야는 뭐 언맨드드 그 이제 무인 항공기, 유인 전투기를 대체하는 이제 무인 항공기로 많이 했고, 그 이번에 탑건에서도 그 보면은 이제 갈수록 무인 항공기 쪽으로 대체가 되고 있고, 결국에 그 뭐 주인공하고 트러블을 일으킨 이유가 앞으로는 이제 무인 항공기 시대다. 특히 미국 쪽은 지금 거의 무인 항공기 체계로 전투를 벌이는 체계로 거의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오늘 이제 뒤쪽에 중점적으로 얘기 드릴 이제 항공 촬영, 방송 영화 쪽. 특히나 드론이라는 게 항공 촬영이나 방송 영화 쪽을 시작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이러한 이제 영상 센서나 영상을 촬영하는 페이로드를 사용한 이제 산업들이 더 많아요. 그게 특히나 이제 화재 감시나 해상 감시 이런 건 이제 카메라를 띄워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니까 이렇게 활용하는 분야에 사용을 하고 있고, 특히 그 촬영 기술을 이용해서 측량하고 토목적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 드론을 띄워서 공중에서 그 정사 사진을 한 장씩 찍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그 이쪽에 왼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공중에 이게 사진 한 장 한 장이거든요. 사진 한 장 한 장을 다 찍은 다음에 이거를 그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 이렇게 3차원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요 3차원 지도를 지금 토목 분야나 이게 거의 뭐 잘 나올 때는 거의 센티미터 단위 정밀도까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물건이 쌓여 저기 그 발전소 이런 데는 이제 광물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그런 것도 이 최적을 이걸로 하고 있는데, 예전에 사람이 이렇게 진행을 했다면은 거의 뭐 한 일주일 걸릴 거를 지금 2시간이나 3시간 정도면 드론으로 충분히 저기 그 3D 매핑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갔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 지금 제일 많이 좀 사용되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크고 있는 분야 중에 한 개가 이제 물류는 특히나 이제 뭐 택배 서비스가 사용되고 있다고 제하고, 그리고 많이 사용하려고 있는 게 구호물자 수송들, 그다음에 긴급 의약품. 특히나 이제 땅이 넓고 도로가 정비가 안 돼 있는 나라 쪽에서는 이제 구호물자나 이런 거를 이제 보낼 수 있도록 드론을 이제 활용하는 게 어떻겠냐에 대해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긴급 의료 서비스, 그 오른쪽에 보시는 이 드론은 안에 이제 심장 그 제세동기를 탑재해 가지고 그 비상시에 그 환자의 옆으로 날아가서 제세동기를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아이디어로 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KT 쪽에서도 지금 했던 게 이제 그 재난 상황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희가 휴대폰이나 이런 게 안 터지는 상황이 될 때 통신 중계용 드론을 띄워서 그 지역만 통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드론을 했고요. 그다음에 농업 방제 쪽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영상 쪽으로 저희가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저 말이 좀 빠른 것 같은데, 일단 드론 촬영 변화를 보면은 초창기에는 대형의 이제 고가,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드론을 많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도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영상 카메라들을 이제 짐벌이라는 이 구조물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설치를 해서 그 사용을 많이 했었는데, 현재는 이제 기체가 갈수록 이제 소형화되고 저가형,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지만 이제 고퀄리티의 영상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드론이 변화가 되어 왔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한번 필드 나가서 촬영을 한번 하겠다고 하면은 이제 모니터에다가 삼각대도 붙여야 되고, 드론 기체는 또 뭐 하면 1m, 2m 크기의 드론 기체에다가 조종기는 이제 기체용, 또 짐벌용 이렇게 따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그 모니터 삼각대는 거의 고글이 대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체는 이제 뭐 손바닥만한 것들, 아니면 뭐 커도 1m 이내에 들어오는 작은 기체들, 그리고 누구나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조종기를 사용을 하는 형태로 지금 많이 바뀌었거든요. 촬영 현장에 나가봐도 거의 이제 뭐 기체는 보통 한 4~5대 이상 들고 나가고요. 하다가 망실이 되거나 뭐 부딪히더라도 촬영을 한번 해야 되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촬영을 해야 되니까 그때그때 바로 기체를 교체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떨어지면은 거의 뭐 수천만 원이 날아가는 상황이라서 그런 상황이 그렇게 이제 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뭐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바로 기체를 교체할 수 있도록 기체도 많이 가지고 나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기체를 이제
보통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되거든요. 기체를 조작하는 부분. 그러니까 비행을 어떻게 날아가거나 비행이 가고 하는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기체를 조작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짐벌을 조작하는 부분, 이게 영상을 촬영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 3년 전,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그 기체 조정하고 따로, 그다음에 짐벌 조정하는 사람이 따로, 보통 한 2명 정도가 같이 촬영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뭐 부부가 같이 일하는 경우도 많고요. 합이 잘 맞다고 해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영상 모니터를 이제 보면서 이제 짐벌 조정하는 사람이 조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됐는데, 현재 들어와서는 이제 그 기체 조정은 손으로 하고 이제 헤드 트래킹 기술을 이용해서 그 머리를 돌림으로써 내가 보고 싶은 화면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카메라가 짐벌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술이 지금 실용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저 고글을 끼고 내가 보고 싶은 그 화면이나 장면을 고개를 돌려서 보면은 자동으로 찍힐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액티브 트래킹이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그 영상을 드론이 자동으로 이제 추정하면서 찍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비행하고 이제 헤드 트래킹 기술까지 합치게 되면은 조종자가 거의 손을 안 쓰고도 내가 원하는 기술을 그 영상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액티브 트래킹 기술에 포함해서 쓰는 게 이제 내가 원하는 지점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화면을 보고 터치를 하게 되면은 그 위치로도 자동으로 비행을 하게 됩니다. 얼마에 내가 지정해놓은 속도로. 그럼 비행은 기체가 알아서 비행을 하고, 나는 이제 헤드 트래킹을 낀 상태에서 고개를 돌리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영상을 찍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술이 이제까지 이렇게까지 올라오고, 요새 보면은 그 AI로 이용해서 빅데이터로 그림도 요새 그리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좋은 영상들 데이터가 훨씬 커지게 되면은 그 영상도 나중에는, 그러니까 드론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금 저 레이싱 드론이나 실내 드론 아니고 기본적으로 비행하는 드론들은 그 관점이 내는 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기법도 거의 비슷하고, 뭐 전진 비행을 한다든지 뒤로 빠지는 비행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비행들은 나중에 AI가 혹시나 또 대체하지 않을까라는, 그 필드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일단 종종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액티브 트래킹 기술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그 자전거를 타는 사람 뒤를 지금 자동으로 기체가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 옆으로. 저걸 이제 이륙할 때 자전거를 타기 전에 그 사람을 찍어 놓고 클릭을 해 놓고 이동을 하게 되면은 저거를 계속 팔로우를 하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조금 고가의 드론들은 장애물이 나타나면 그 장애물을 스스로 피하면서 계속 액티브 트래킹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약간 저가의 그거라서 저 센서 효과가 조금 적었는지, 풀이나 이런 데도 센서가 조금 떨어지거든요. 아직은 조금 힘든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가다 이렇게 나무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 액티브 트래킹을 이용해서 혼자서도 이제 내가 뭐 차를 타고 그러니까 웬만한 자동차가 이제 달리는 속도도 따라가면서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길을 가는 영상들을 찍는 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액티브 트래킹 자동으로 걸어서 이동을 하면은 얘가 계속 이제 화면 중간에 그 대상체를 계속 놓고 비행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자기가 이제 피해가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회전을 하면은 그 회전에 맞춰 가지고 드론도 회전을 하고, 그리고 계속 팔로우하는 기술로 이제 간단하게 혼자서도 이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헤드 트래킹 기술의 예인데, 어,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최근에 나온 아바타라는 드론에 이제 탑재된 건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앉아 계시는 분 헤드에 따라서 지금 이게 영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 이분 요 앞에 지금 들고 있는 게 이제 드론이고요. 이 드론의 앞에 있는 카메라를 이 헤드 트래킹으로 지금 쫓아가면서 이송하면은 이제 원하는 화면을 이제 보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헤드 트래킹을 끼고 조정을 하면서 카메라는 이제 머리로만 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참 드론이 초창기 때 뜰 때 이제 영상들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과거의 드론 촬영 기법의 기준은 그러니까 낯선 것들, 저희가 보기 힘든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저기 광활한 이런 이제 대지나 그러면 아니면 이제 도시에 밀집되어 있는 형상들, 수직으로 봤을 때 이 형상들이 어떻게 모여 있느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항공 촬영이었죠. 항공에서 우리가 이제 못 봤던 촬영들을 이제 보는 것들을 주로 촬영들을 많이 했었고, 요게 이제 해주면서 이제 험지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갈 수 없는 지역들, 특히나 갈 수 없는 지역들, 그래서 낯선 것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보기 힘든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드론을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런 들판이나 이런 지역들은 진짜 비행기가 아니면은 촬영하기가 힘들고, 헬기 같은 고고도 같은 거 헬기를 띄우기도 힘든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유인기로 띄웠을 경우에 사고가 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수직 촬영을 하는 거는 저희가 일상적으로는 보기 힘든 장면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공중에 떠 있지 않는 이상은. 구름이 깔려 있는 장면이나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까지는 뭐 낯선 것을 보여주는 장면을 했었다면, 현재는 조금 그게 기술이 더 발전을 하고 발전을 함으로써 현재는 이제 저희가 일상적으로 보는 영상인데, 일상적으로 보는 공간인데, 이 공간을 드론을 활용해서 전혀 다른 느낌으로 보여주는 거죠. 여기가 이제 그 술집 영상인데,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레이싱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내부를 이제 날아다니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드론 크기가 크고 움직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요런 영상들을 찍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금 실내 비행을 통해서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특히나 이제 헤드 트래킹을 사용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안 이제 드론 촬영하시는 분들, 이제 뭐 뒤쪽에는 뭐 드론 촬영 어떤 식으로 요새 많이 하고 있고 어떤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예시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한동안 드론 촬영하시는 분들은 알바를 제일 많이 하셨던 부분 중에 한 개거든요. 일상 스포츠 부분에서 저희가 뭐 국가대표 경기나 이런 걸 보면은 선수들 움직임을 다 보는 카메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저기 화면을 보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조기축구 회원들입니다. 조기축구 회원들인데 자기네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전략을 했고 누가 어디서 무슨 뭐 실책이 있었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드론을 띄워 가지고, 보통 드론 비행 시간이 요새는 한 30분 정도 되는데 예전에는 한 10분, 20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기 축구회나 이런 데는 뭐 국가대표처럼 풀타임으로 경기를 안 뛰고 한 20분 정도 경기를 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뭐 선수들이 어떻게 움직였고 이런 거를 드론 영상 가지고 한 경기가 끝나면은 자기네들이 이제 드론 경기 그걸로 영상을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일상 스포츠, 특히나 요새는 제가 지금 영상을 못 구했는데 골프 쪽에도 지금 드론을 많이 쓰거든요, 영상으로. 공이 어느 방향으로 날아갔는지, 그리고 영상 장치라는 게 저희 자세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세를 봄으로써 공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날아갔고 어디에 착지됐는지를 이제 드론으로 확인하는 그런 지금 일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조금 길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윤종신이랑 가수들은 다 아시죠? 고요라는 이게 2014년도 때 나온 뮤직비디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시면은 이게 약간 슬로우를 걸려가지고 이제 인물들 두 명이 나오고, 잠시만 한번 볼게요. 한 1, 2분 정도.
요게 지금 드론 그림자거든요. 이게 저기 처음부터 끝까지 저기 원테이크로 그 한 2분 30초 한 3분 되는 영상을 드론만으로 찍은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 남자 주인공 그 얼굴부터 해가지고 드론으로 계속 돌면서 그 뒤로 이제 멀어지는 형태로 촬영이 되거든요. 저희가 이거 처음 나왔을 때, 드라마 처음 나왔을 때, 저 드론이 아마 적어도 한 1m 크기 이상 될 텐데, 저거를 이제 교각이 있는 다리에서 촬영을 한 걸 보고, 아, 진짜 이거 연습을 많이 했겠다. 그러니까 아마 한두 번 정도 연습으로는 안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저기 그 배우들 움직임과 이 드론의 움직임을 전체적으로 한 10번 이상은 아마 계속 리허설을 하면서 촬영을 잡아내고 했는데, 다만 이제 이 그 영상에 이제 페이크 중에 한 개는 슬로우를 걸었다는 거죠. 저게 생각보다 저렇게 천천히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서 전체적으로 그 하나의 원테이크를 이제 드론으로만 촬영한 뭐 최초의 뮤직비디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이제 제작을 했었던 뭐 뮤직비디오 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풀 영상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거는 이거 저기 아까 전에 그 이제 뭐 DJI 쪽 그 촬영 드론으로는 지금 DJI 드론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DJI 드론의 이제 그 인스파이어 2라는 드론의 소개 영상인데 그거를 그 어떤 이제 영화 같은 짧은 이제 단편 영화를 제작을 하면서 전체를 드론으로 다 촬영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이고 잠시만. 보면은 이제 방금 보신 것처럼 드론을 저렇게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먼 거리에서 어떤 집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집 현관으로 들어올 때 드론을 날려서 들어오다가 중간쯤에는 사람이 캐치업을 해서 그다음에 그 모터링을 다 정지를 시키고 그대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외곽에서 날아오는 것대로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제 내부 촬영까지 이어지는 원테이크 샷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도 여기는 이제 사용을 했거든요. 보면은 지금 이제 드론을 잡고 있다가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터 시동을 걸어서 옆으로 빠지면서 공중샷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 드론이라는 게 지금 뭐 단순하게 비행이 가능하다고만 볼 게 아니고 이제 영상 장비로서 어떻게 사용되는지까지도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짐벌이 달려 있기 때문에 사람이 들고 움직여도 그게 떨림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장에서도 특히나 이런 식으로 이제 촬영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이제 활용할 거냐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기존 장비보다는 무궁무진하지 않느냐. 특히나 뭐 원테이크나 이런 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다음에 보여드릴 게 이제 저기 불후의 명곡의 그 엘리하고 그 이영지 저기 뭐 저기 그 라이브를 했던 건데 여기는 지금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거든요. 레이싱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비행을 하는 영상을 했고요. 이 방송이 라이브 방송이었습니다. 생방송일 때. 그래서 보면은 주변에 보면 관객들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비행을 어떻게 했냐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편집의 묘미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전에 드론 비행을 했던 거는 사전 촬영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전 촬영 영상을 그 생방송 영상하고 중간에 섞어서 그래서 이제 비행을 하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 촬영 영상이 되겠죠. 드론을 사용한 거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임팩트 있고 그 좀 액츄얼한 느낌들을 이제 드론을 사용해서 촬영을 하고 그거를 이제 라이브하고 섞어 가지고 진짜 현장에서 저렇게 촬영이 된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그 특히나 안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런 식으로 촬영을 하는 경우도 많고 특히나 대표적인 게 그 이번에 저희가 예전에 그
올림픽 했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 그때 보면 이제 스키 선수들이 스키를 타고 뭐 내려오고 그 위에 이제 그 드론들이 그 저기 드론 쇼를 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다 녹화 방송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라이브 방송처럼 라이브 방송하고 섞어서 이제 라이브인 것처럼 요새는 방송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편집을 활용해서 드론을 어떻게 포함을 시키고 그걸 어떻게 편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라이브 같은, 그러니까 방금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이제 현장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날리면서. 그러니까 그런 걸 느껴질 수 있도록 편집을 또 어떻게 묘미를 살릴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잠시만 한 개 빠지는 게. 요거는 이제 그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불꽃놀이를 찍은 건데, 지금 국내에서는 야간 비행이 금지돼 있고 이제 수락을 맡아야 되는데 해외 촬영이나 이런 거 보면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거는 전혀 이제까지 누구도 저 불꽃안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드론만 촬영할 수 있는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꽃이 터지는 그 내부를 비행을 하면서 내 옆으로 불꽃이 터지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지금 드론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거 드론 이제 불꽃 영상을 보면서 그 해외도 아마 지금 야간 비행은 불법일 텐데 불법 영상이긴 하지만 정말 이거는 우리가 이제까지 못 봤던 영상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진짜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게 날린 사람도 대단한 게 저 불똥이 잘못하면 또 추락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 영상을 이제 담기 위해서 이렇게 비행을 한 거 보면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불꽃놀이 영상이나 이런 거는 또 뭐 유튜브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까지 보여드렸던 영상들은 대부분 유튜브에 다양한 형태로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 중에 이제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대표적인 것들만 보여드린 거라서 혹시나 뭐 진짜 드론 촬영이나 이런 거를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그런 영상들 참고를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영화 카터에도 보면은 이제 드론 영상들을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특히나 레이싱 드론으로. 제가 이제 뒤에 보여드릴 영상이 레이싱 드론에 이제 극한을 보여주는 뭐 그건데, 이게 한 70초 정도 되고 그 세계적 감독들이 다음에 나랑 같이 일하자고 얘기가 나왔을 정도의 한 10번 정도 해가지고 이 샷을 성공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내부로 빠져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사전 협의가 돼 있고 연습이 돼 있지 않으면은 사용하기가 힘든 샷들이거든요. 마지막 장면이 이제 드론으로 부딪혀가지고 이제 핀을 다 쓰러뜨리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뭐 다행히 드론은 크게 뭐 부서지진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새 보면 레이싱 드론 할 때 저런 이제 피날레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드론을 부딪혀가지고 이제 부수면서 끝내는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일단 시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너무 빨리 얘기를 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일단 뭐 조종사 이제 만약에 드론 촬영을 하시거나 하면은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 혹시나 뭐 질문 사항 같은 게 있으면은 저희가 좀 질문을 듣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긴 한데, 일단 보통은 비가시권 비행이 금지인데 그 비가시권 비행에 대해서 좀 아직 말은 많습니다. 이게 몇 킬로까지가 된다 안 된다라는 건 말이 많아서 실제로는 비가시권면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이제 비행 금지.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음주운전이나 야간 비행법은 불법이고요. 그리고
낙하물 투하. 방송국에서 보면 요새 뭐 낙하물 투하나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게 승인이 난 건지 안 난 건지 조금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종사 준수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 비행 금지 구역들이 있는데 꼭 비행하시기 전에 금지 구역들 확인을 하시고 고도는 이제 150m 이하 이상은 금지입니다. 이게 다만 지표면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산 높이에서 산 높은 데서 비행을 하게 되면 150m 이상 올라가도 돼요. 그러니까 지표면 기준에 내가 이륙하는 지점 기준으로 150m라서 그거는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 그 드론을 운영할 때 지금 이제 조종자 자격증이 필요한데 250g 이하인 경우에는 자격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까 전에 그 레이싱 드론 쪽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게 요새 이제 DJI 쪽 아바타라고 해서 241g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국내법 때문에 250g에 249g에 딱 맞췄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자격증 필요 없이 소형 드론 같은 걸 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3km 정도 되는 이제 팬텀 쪽 드론들은 3종 자격증이 필요한, 4종 자격증이 필요한데, 요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교육만 들으시면 됩니다. 교육만 들으면은 자격증이 발급이 되거든요. 그럼 요 정도는 이제 운영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3km가 넘어가는 2km가 초과되는 이런 거는 이제 비행 경력, 그러니까 조교가 그 경력을 표시해주는 그 비행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게 한 6시간 이상 돼야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필기 시험을 합격이 돼야지. 실기 시험은 일단 없고 필기 시험만 합격을 하시면 됩니다. 필기 시험만 합격을 하면은 이제 한 3km에서 7km 사이에 비행 드론은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자격증 쪽 하고, 그러니까 영상을 찍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일단 법 틀 안에서 찍는 게 제일 좋고요. 요새는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예전에는 이제 영상을 찍은 거를 유튜브에 올렸을 때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불법 사항이 있으면은 그거를 그 영상을 보고 다 신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그 불법적인지 아지는 부분에서 이제 조금 뭐 촬영이나 이런 걸 하실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저 앞에 원래 좀 설명을 길게 하려고 했는데 조금 분야가 좀 다를 것 같아가지고 드론 관련 분야를 조금 빨리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빨리 끝난 것 같은데, 네. 혹시나 뭐 질문 사항 같은 게 있으면은 예 받고 조금 뭐 얘기를 조금 더 듣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면은 좀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최주영 박사님. 너무 참 영상을 보면서 그냥 감동적이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이게 정말 드론이 이제 이렇게 영상에 막 이렇게 아주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장면이잖아요. 예. 맨 처음에 이렇게 아주 광대한 뭐 그런 초원과 큰 멋진 이제 산에서 찍은 그런 모습도 너무 참 이렇게 멋진데, 나중에 볼링장에서 정말 이렇게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다 이렇게 한 번에 원테이크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걸 보니까 정말 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이 영상 관련해서 그냥 이제 흥미와 관심이 있는 수준이긴 한데, 나중에 한번 이렇게 드론으로 기회가 되면 한번 이제 날려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네. 혹시 학생 중에서 뭐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우리 박정희 교수님 혹시 궁금한 사항 있어요? 하나 좀, 예, 오늘 정상 교수님 대단히 감사한데요. 하나 예. 설명 중에요. 예. FPV라고 저희는 이제 영상 부분을 헤드 트래커라고 예. 합니까? 예, 이 부분을 아, 저희는 그냥 FPV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이게 사실은 우리가 흔히 이제 실제 유인 항공기에서 우리가 예. 이제 그 군사 쪽에 사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예. 그 우리가 미사일을 예를 들어서 예. 이제 그 조종사가 헤드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 그게 트래킹이 되어서 이렇게 미사일 발사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기술이 이렇게 적용이 돼서 이렇게 예. 트래킹이 되는 건지 좀 알고 예. 싶네요. 그 헤드 트래킹 기술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군용에서 왔을 가능성이 제일 높죠. 제일 헤드 트래킹 기술 제일 먼저 사용한 게 아파치지 않습니까? 예. 아파치의 저기 발칸포 쪽에 헤드 트래킹을 해가지고 조종사가 움직이는 걸 쫓아가지고 쏠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 개발됐던 게 아파치가 최초였고, 그 뒤로 저기 상용화된 거는 거의 DJI 쪽에서 그걸 사용용화하면서 그 헤드 트래킹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뭐 동일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고글에 들어가 있는 이 자세 데이터와 자세 센서하고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서 그 값을 그대로 이제 저기 드론에다 넣어주는 기술이거든요. 그게 단순하게 드론 쪽에만 헤드 트래킹 기술을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저희들 촬영하는 대형 짐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상에서 촬영하는 짐벌들 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새 헤드 트래킹 기술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착용자가 그 저기 보고 싶은 화면을 보면서 헤드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그거를 예전에 이제 조이스틱이나 뭐 다른 장치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훨씬 직관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영상을 확인하면서 바로바로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헤드 트래킹을 많이 쓰고 있고 그 FPV 그 용어하고 헤드 트래킹 용어하고 조금 다른 점을 설명을 드리면 헤드 트래킹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FPV는 그 제가 프론트 퍼스트 뷰인가 그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체 전방에다가 카메라를 두고 기체 회전 방향에 따라서 그 화면을 보겠다고 해서 FPV라고 보통 쓰거든요. 그러니까 FPV 하부에 이제 액티브 트래킹 기술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고정돼 있는 저기 짐볼로 이제 영상을 봤다면은 FPV로 이제 움직이면서 전체적으로 영상을 봤다면은 헤드 트래킹 기술은 그 짐벌을 컨트롤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맨 마지막에 봤던 영상에 그 레이싱 드론이 비행을 하면서 찍는 기술은 그냥 FPV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고정 카메라로 기체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거는 FPV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약간 저기 조금 느리게 움직이면서 내가 원하는 영상을 잡겠다. 그거 사용할 때 이제 헤드 트래킹 기술을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 차이라고 예, 이해하시면은 제일 나을 것 같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예. 하나 더 예, 어.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 예, 예, 예. 네. 그 액티브 트래킹에서요. 그 이제 예. 자전거를 이제 추적을 하는데요. 그 예. 추적하는 알고리즘은 주로 어떤 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 추적 알고리즘이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화면상에 그러니까 요 지금 화면을 봤을 때 이 사람을 클릭을 하면 요만큼 이제 공간이 생기고 이 공간에 대해서 보통은 흑백 음영으로 바꾸거든요. 그 제가 기술 명칭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흑백으로 음영을 바꾸게 되고 그 음영이 흘러가는 방향을 계속 쫓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까만색 점들하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게 이제 흑백으로 바뀌고 그 제가 기술명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얘가 흐름을 그러니까 저것도 갑자기 빨리 가다가 멈추면은 못 쫓아오거든요. 그러거나 이제 화면 속에 있는 저 일정한 사람 크기보다 너무 작아지면 또 못 쫓아오고요. 그래서 보통은 저 크기가 이쪽 방향으로 흐름이 계속 있으면은 그 흐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흐름으로 대략적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쫓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지되게 되면은 그걸 정지를 시키는 거고, 이게 영상으로 추적하신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영상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 뭐 레이저 센서나 이런 거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초창기에 액티브 트래킹하기 위해서 그게 저기 뭐 바다에서 이제 서핑하시는 분들 자기 이제 서핑하는 걸 찍고 싶은데 찍기가 힘드니까 그때 사용했던 것 중에 한 개 방식은 이제 그 서퍼들이 GPS 센서 한 개를 들고 타거든요. 그러면은 그 카메라가 그 GPS 위치를 찾아가지고 그 이제 계속 통신하면서 이렇게 쫓아갔던 방식을 쓰는데 현재는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영상으로 거의 저기 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잠시만요. 요즘 드론들이 보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요게 센서인데 여기 앞에도 센서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센서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요 이게 조그맣게 이제 센서들이 두 개가 있는데 저게 비전 센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눈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사물의 거리를 알게 되고 그걸로 3차원적으로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처럼 제가 좀 화면을 띄워드릴게요. 요렇게 이제 센서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비전 센서거든요. 사람 눈처럼 센서 두 개로 영상을 측정을 하고요. 이 측정된 두 개의 영상으로 3차원으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걸로 앞에 있는 물체하고 거리로 측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 플러스로 초음파 센서라고 해서 초음파로 이제 쏘아가지고 맞고 들어오는 거를 거리로 측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비전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말씀대로 아까 전에 그 대상물의 정확한 위치, 3차원적인 위치를
그 알고리즘으로 계산을 해내고 그거 이제 거리 얘가 얼마나 멀어졌느냐 가까워졌느냐 그것도 측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사게 되면 중간중간에 저걸 캘리브레이션 하는 장치들도 있어요. 오른쪽 카메라하고 왼쪽 카메라를 캘리브레이션해서 얘가 정확하게 거리를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측정하는 장치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센서들이 보통 상하반 정반까지 후반까지 센서들이 거의 다 붙어 있거든요. 전방에는 아까 보셨듯이 비전 센서하고 초음파 센서 그다음에 상과 하뭐 좌측 이제 후방 쪽에는 그 단순하게 그 초음파 센서로 이제 거리만 제일 가까운 거 있는 저희들 자동차에 쓰는 그 후진할 때 쓰는 센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네. 달려 가지고 이제 물체랑 부딪히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저기 기술이 발전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 중에 질문이 들어왔는데 해외에서 드론으로 촬영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그게 일본은 정말 법이 너무 엄청 까다롭고요. 그게 국제적으로 법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가고자 하는 나라의 법으로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음. 일본이 촬영하기가 정말 까다롭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 특성상 이렇게 외부에 침입받거나 이런 게 싫어서 신고도 많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저희 외부에서 나가서 이제 비행하시는 거 보면은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법적인 체계들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저희들 이제 태국에 저희도 이제 납품을 나가는데 태국 같은 경우에는 비가시권 비행은 아예 안 된다는 조항도 있고 그다음에 고도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법은 미국 법에 기초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 항공법에 기초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저희랑 거의 법이 비슷하고요. 다만 일단 그렇게 해서 법적인 거는 그거를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또 이제 만약에 해외 쪽에서 촬영을 하고 싶어서 하신다면은 알아봐야 될 게 이제 비행기에 배터리 탑재하는 게 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뭐 어디는 어디다 이렇게 얘기를 해 드릴 수 없는 게 국제마다 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대한항공은 가능한데 뭐 일본 항공이나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배터리를 우리 항공사는 되는갑다 하고 태웠는데 이게 기착지에서 비행기가 바뀌면 국적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적용되는 법도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비행기가 바뀌면서 배터리를 못 실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일단 해외 촬영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 배터리 문제, 배터리를 몇 개까지 가지고 갈 수 있고 배터리도 용량에 따라서 들고 타야 되는 경우가 있고 짐으로 붙일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문제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비행 관련 거는 이제 국제법상에 조금 차이들이 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그 해외에 나가신 분들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기반이 다져진 데가 있고 또 뭐 법적으로 기반이 안 다져진 데가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보면 해외 촬영 좀 많이 가시는 분들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시는 게 제가 볼 땐 제일 좀 나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네, 있으신가요? 최 박사님, PNU 드론이 마침 또 부산에 있어서 예, 예, 우리가 우리 소개 잠깐 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링크 사업단에서 링크 3.0 사업을 하면서 세계 융합 전공을 새로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예, 스마트 예, 모빌리티 융합 전공을 새로 만들어서 뭐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학과, AI학과, 그다음에 이제 예, 예전 토목공학과죠, 건설 시스템공학과 이렇게 같이 이제 학생들은 이제 복수하기와 형태로 융합 전공 형태로 이제 쭉 3년 동안 2학년부터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예, 예, 그래서 이번 2학기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이제 최 박사님처럼 이렇게 드론 분야의 전문가분들의 여러 의견이나 이제 뭐 어떤 참여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미처 고려를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 이제 학생들이니까 먼저 교육, 그 다음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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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스마트 모빌리티니까 드론도 있고 뭐 자율주행차도 있고 자율주행 로봇도 있고 좀 넓은 범위잖아요. 그렇지만 예, 예, 앞으로는 이게 이제 드론 택시처럼 이제 자율주행의 영역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고 해서 예, 굉장히 좀 융합 및 그 여러 이제 그 전문가와의 교육 및 교류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서요. 그 예, PNU 예, 드론에서 지금 예, 주로 연구하시는 분야나 제품, 그다음에 또 예. 최 박사님 또 관련해서 이제 계속 진행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회사 소개 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일단 드론은 최초는 저희가 해상용 드론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저기 한 5분만 시간 주시면 저희 회사 소개 자료 예, 조금만 그러세요. 준비를 네네, 그렇습니다. 예, 네, 부탁드릴게요. 시간은 뭐 충분하게 그만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걸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네네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우와, 음. 혹시 문제 있으세요? 아니요. 아, 네, 그거는 아니고요. 네. 예, 예, 예.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자료를 좀 찾기가 힘들어서 그냥 뭐 간단한 걸 일단 보여드리게 되겠네요. 혹시 PDF 파일이 보이시나요? 요 지금 나온 거 보입니까? 네네, 보입니다. 예, 네. 예, 예. 저희 회사는 지만 부산대학교 항공우주과학과로 시작해서 한 15년간 지금 기체 개발하고 지금 벤처기업 등록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동축 반전 형태 기체부터 시작해서 현재 이제 코드 형태 그리고 이제 뭐 드론을 종류별로 참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저희가 제1공장이 양산에 있는데 양산 부산대학교 캠퍼스 부지 쪽에 있는데 이쪽은 이제 기체 제작 정비하는 쪽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그림엔 안 나와 있는데 여기가 지금 비행장이거든요. 플러스로 보이는 데가 비행 이착륙장이고 이 앞쪽으로 한 400~500m 정도 필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체 개발하면은 바로 거기서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부산시 교육도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드론 비행 교육하고 지금 진행 주로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쪽이 이제 시험센터고 본사는 이제 부산대학교 내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력으로 저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게 저 쿼드 H4라고 해서
해양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체를 지금 이제까지 주로 보던 드론과는 형태가 조금 다르거든요. H 프레임이라고 해서 프레임 형태를 H형자로 해가지고 그 해상 환경에 적합하도록 그 저기 최대 저희가 비행해 본 거는 왕복 20km 비행을 하고, 그다음에 저 물에 빠졌을 때 내부에 이제 부표가 들어 있어서 부표가 풀풀 올라가지고 이제 물속에 불이 떠오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개발을 했고, 이쪽은 이제 하이브리드 드론이라고 저희가 대한항공하고 지금 OEM으로 개발하고 있는 드론인데, 얘 같은 경우는 엔진을 탑재하고 있거든요. 그 발전기 엔진을 탑재해서 2시간 정도 비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개발된 기체고, 현재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건 요 이제 카고 드론인데 최대 이륙 중량은 150kg, 한 40kg 정도의 페이로드를 싣고 갈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플러스로 그 유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300kg짜리도 지금 하고 있고, 각각에 대한 드론에 대한 지금 저희 그 프로그램 팀이 또 따로 있어서 AI 그 관련돼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예, 일단 뭐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체들은 그렇고요. 그거 외에 저희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거는 부산시하고 지금 UAM 쪽으로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UAM과 관련돼서 항로를 개척하는 부분들, 통신 환경을 지켜, 그러니까 요새 드론들이 거의 다 LTE를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LTE 같은 경우는 통신 거리에 제한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통신 거리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 LTE 통신을 이용해서 어느 지역에 LTE가 얼마나 잘 터지는지, 저희가 지상에서는 이제까지 LTE를 써봤으니까 그 값들이 있는데 공중에는 저희가 LTE를 써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지금 LG U 플러스랑 그 LTE 관련해서 테스트하는 부분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개발 쪽은 보통 이제 거의 대형 기체 쪽으로 진행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 또 저기 항우연 쪽하고 이제 수소 연료를 탑재한 그 동축 반전 헬기도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수적으로는 저희도 부산시 교육 사업을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 필드가 있는데 거기서 아까 전에 보셨던 이제 상용 드론들, 저걸로 이제 촬영과 과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술 기계 비행 조종사 과정도 마련해서 그런 이제 교육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 이제 좀 저기 실력이 좋거나 하시는 분들을 뽑아서 아까 전에 자격증 시험도 이제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연계해가지고 하는 프로그램들도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한번 오셔가지고 뭐 견학이나 이런 거는 뭐 자유롭게 가능하시니까 뭐 얘기만 주시면은, 예, 오셔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주 예. 그 정말 멋진 그 연구를 하고 계시고, 또 실제 사업화 쪽에도 좀 굉장히 UAM도 부산에서도 UAM을 좀 추진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예, 음, 부산시 쪽에서 지금 이제 아마 지금 UAM은 인천, 그다음에 부산, 하여튼 몇 군데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뭐 제가 음, 어디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음, 그리고 이제 그 회사들 몇 군데가 컨소시엄으로 진행돼서 전국에 한 3개인가 4개 컨소시엄으로 지금 UAM 쪽은 사업이 음, 지금 착수가 되고 있고, 부산이 아마 지금 거의 UAV 쪽 회사들이 지금 제일 곽광하고 있는 지역이 지금 부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 혹시나 문제가 생겨도 이제 바다 쪽으로 추락을 시켜서 외부 쪽으로 이제 피해를 안 줄 수가 있으니까. 인천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공항이 밀접해 있고 그래서 사업이 조금, 그러니까 장애물이 좀 많은 편인데, 거기에 비해서 부산은 훨씬나 좀 쉽고 해안가 위주로 해서 일단 첫 번째로 교통망을 구축을 하고, 무인기 교통망을 구축을 하고 그걸 활용해서 다시 이제 내륙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특히 그리고 부산이 또 산지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예, 산지를 이용해서 비행을 하게 되면은 추락을 이어져도 그게 외부로 피해를 줄 가능성이 더 훨씬 낮거든요. 그래서 산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지금 아마 1차적으로는 바다에서 비행을 하고 2차적으로는 이제 내륙으로 들어와서 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뭐 국가에서는 2025년까지 상용화 들어간다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일단 일정은 조금 더 돼봐야 될 것 같고, 저희는 지금 스텝을 밟아가는 게 일단 카고 드론, 사람이 안 타고 카고 드론으로 무사히 뭐 1000시간, 10,000시간 비행이 무사히 끝나고 나면은 그거는 이제 확실하게 안전이 보장이 된 거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을 태울 수 있도록 이제 또 시스템을 더 보강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스텝을 밟아 가려고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UAV 쪽하고 저희가 산업 쪽으로 볼 때는 이제 이걸 어떻게 AI로 풀어낼 것이냐. AI 쪽하고가 저희가 지금 볼 때는 그러니까 비행 상황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기체 상황도 어떻게 변화를 시킬 거냐가 이제까지는 사람이 거의 다 했거든요. 네네. 사람이 계산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계산을 해서 했는데 그거 빼고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완벽하게 해내는 건 결국엔 AI가 더 훨씬 변하거든요. 특히나 요새는 저희가 튜닝이라고 하는데 기체를 새로 만들게 되면은 이 저기 좀 어려운 용어인데 PID 제어라고 해서 제어 값을 입력해 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 기체마다 특성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AI로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비행을 해놓고 그 자동 튜닝을 눌러버리면은 AI로 데이터를 계속 자기가 이제 넣어가면서 그 원하는 자세값까지 자동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입력을 시켜주거든요. 그래도 초반에는 그걸 사람이 다 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오토튠이라고 해서 AI 기술로 그 튜닝을 하고 있고 그거는 정말 이제 작은 AI 부분인 거고 기본적으로 요새 나오는 드론들은 그 항법용 컴퓨터와 별개로 임무용 컴퓨터가 별도로 붙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어떤 AI를 탑재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가는 완전히 또 다른 분야라서 그래서 거의 지금 아마 그 연구가 시작된 건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산업계에서 연구가 시작된 건 한 2-3년 정도 됐고 상용화는 아마 한 5년 내로 가능하지 않을까. 그때 되면은 저희도 이제 AI 쪽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고 특히나 대기업들은 또 대기업들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LG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마 AI 쪽 활용은 계속 갈수록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네, 좋은 말씀이신 대로 지금 혹시 그 동아대 컴퓨터학과의 AI학과의 옥소희 교수님 아세요? 아니, 제가 그 기계 쪽이라 가지고 프로그래밍 그러시구나. 쪽은 잘 모릅니다. 예. 옥소희 교수님도 이제 아주 그 소형 드론 가지고 또 AI 적용하는 예. 거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 올 겨울쯤에 한번 겨울방학 때 예. 우리 학생들도 예. 지금 요번 1기 학생이 한 20몇 명 되고 또 예. 2기 뽑으면 또 뭐 한 40-50명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 내년이 아니라 방학 때 한번 PNU 예. 드론을 이제 방문을 해서 이제 예. 실무 교육 한번 이제 예. 들을 수 있도록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 AI 쪽도 지금 우리 동아대에서 또 옥소희 교수님 뭐를 중심으로 또 여러 교수님들이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번 서로 좀 MOU도 맺고 네. MOU도 예. 맺고 이제 우리 융합전공과 함께 또 같이 이렇게 교육 및 연구 같이 해나가시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아주 좀 잘 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다른 학생들 네, 있어요. 네, 아주 이렇게 딱 부산에서 아주 활발하게 드론 실제 제작 및 연구까지 진행하시고, 그래서 오늘 또 촬영 관련해서 굉장히 또 재밌는 영상 많이 보여주셔서 앞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제 또 우리 융합전공과 함께 또 같이 이렇게 해 나가시면 참 더 이렇게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오늘 예. 이렇게 바쁘신데 또 귀한 강의해 주신 우리 최수정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또 예, 연락드리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박성현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마워요. 네.